그래서 이제 근육과 관절 스트레칭 비교. 그래서 근육 스트레칭하고 관절 스트레칭이 각각 조금 목적과 대상 방법의 차이가 좀 있어요. 특히 50견이나 고관절 문제 해결할 때 상호작용이 중요하다. 그래서 스트레칭 비교하고 다음. 그래서 일반 근육 스트레칭에 근육 스트레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그냥 근육 스트레칭이에요. 근육 스트레칭은 그냥 유연성 운동 기능에서 뭐 추천 이렇게 하는데 예시보다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만 들어봤을 거예요. 그렇죠? 햄스트링이 고관절 신전하고 무릎 굴곡 근육이거든요. 그럼 걔 신전을 이제 굴곡을 하고 무릎 굴곡을 올 신전으로 바뀌면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그냥 움직이면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건데, 근데 관절랑 스트레칭이라고 되는데 이건 잘 안 알려져. 관절랑은 아까 들어서 아실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그 관절이 있고 그 위에 관절낭이 있고 그 위에 근육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근육은 좀 더 길고 더 크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관절낭은 약간 그 아까 성벽으로 얘기했듯이 성벽 중간 성벽인 거예요. 그래서 그 거의 봤어요. 그럼 거의 그게 딱 있는 느낌인데 거인들이 막 성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거든요. 진짜 거기서도. 그래서 그 징계동 보면은 성이 이렇게 하나, 둘, 셋 이런 식으로 성벽이 여러 개 엎어져 있어요. 왜냐면 뚫고 들어오니까. 그래가지고 제일 겉에 벽이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데 관절낭은 그 중간 벽이 있는 거고 인대는 도속인 거고. 그러면은 이 관절낭이 일단 스트레칭이 되려면 근육이 스트레칭 돼야지 그 다음 차례가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관절낭의 스트레칭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은 근육 스트레칭인 건데, 근데 근육이 스트레칭 안 돼 있으면 관절낭의 스트레칭 경험이 없어지거든요. 그 관절낭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뻣뻣해져요. 그러니까 유착돼 버려요. 관절낭이 말라 비틀어져. 왜냐면 기름칠을 아까 얘기했잖아요. 자꾸 움직여줘야지 탄력이 좀 생긴 건데 너무 가만히 냅두면은 오히려 성벽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갈라지고 기도 쌓이고 관리를 안 하니까 자꾸 아까 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냅둔 거잖아요. 그래서 솔직히 인대나 이런 건 원래 냅둔 게 맞아. 그냥 완전 딱딱한 거. 근데 관절낭은 약간의 탄력성이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리가 필요해요. 움직임이 좀 필요한 거예요. 평소에. 아까 얘기했잖아요. 탄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힘줄은 근육 영상성이에요 원래. 그러니까 근육이 점점 힘줄로 변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한 몸통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관절낭은 그거하고 좀 별개긴 하지만 이 관절낭도 어느 정도의 약간 탄력성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얘도 아까 빨겠잖아요. 관절낭 좀 어느 정도 활성화돼요. 그래서 이 관절낭이 좀 어느 정도 움직이려면 그 선행돼야 되는 게 근육 스트레칭이거든요. 근데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고 잡혔으면 관절낭 그 차이가 나. 그래서 유연한 사람들은 관절낭 스트레칭 이미 잘하고 있어요.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근육 많고 뻣뻣하신 분들은 관절낭이 조금 말라 있어 보여요.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관절낭 밑에 써있지만 50견 보시면은 유착성 관절낭염 써있죠. 50견이 관절낭이 염증 생겨서 유착됐을 때는 말하는 거예요. 근데 50견 하면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? 뭐 어떻게 써있지만 50견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는 게 50살에 생긴다는 그게 50견인 거죠. 뭐냐면 관절낭이 나이 들면 쪼그라져요. 유착 말을 비틀어져. 근데 예를 들면 20대인데 어깨가 많이 안 올라가. 그걸 가지고 50견이라고 얘기 안 해요. 근데 사람은 그거랑 비슷하게 되니까 그냥 50견 이렇게 얘기한 거지. 원래는 노화가 아니잖아. 20대는 노화 올리가 없잖아. 그래서 어깨가 안 올라가 이러면 거의 회전계 질환이에요. 20, 30대. 근데 진짜 50대는 회전계 질환 플러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전계 질환 없이 그냥 50견이 올 수도 있는 건데 50견은 회전계 질환은 아예 별개예요. 회전계 질환은 회전 근개라는 건 근육이거든요. 그래서 근육 질환인 거예요. 근데 이 50견은 관절낭 질환이어서 아예 그 구조물 자체가 달라요. 그래서 둘 다 할 수도 있어요. 회전계 질환이 있다가 어깨가 좁아지면서 더 안 쓰게 되다 보니까 근육 스트레칭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관절은 좁아지고 그렇게 연결되기도 해요. 그래서 그냥 회전계 질환 좀 많아 사람들이. 저도 좀 많이 좁거든요. 회전계가.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해야 되는 어깨인데.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에서 하도 도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 어깨가 좀 많이 다쳤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일을 안 하니까 그나마 좀 버티는데. 그래서 진짜 실제로 우리 전사들이 어깨 질환 진짜 많이 써가지고. 그래서 하여튼 이 관절낭 스트레칭을 하려면 근육을 여기 좀 중요한 얘기인데 관절낭 스트레칭을 하려면 근육을 느슨한 상태로 만들어야 관절 스트레칭 시키면 될 수 있다 써져 있잖아요. 그걸 별로 써주세요. 근육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들어보죠. 이번에 더 중요해요. 근육을 느슨하다는 거는 뭐냐면 근육이 이완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근육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는 그 움직임의 방향인 거예요.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줘서 말했잖아요, 그죠? 이렇게 힘주면 얘가 수축됐잖아요. 그럼 근육이 움직임 방향인데 느슨해진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느슨하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제가 반대 손으로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겼어. 제가 이 손에 힘이 들어갔어, 안 들어갔어? 안 들어갔죠. 수축 방향이긴 하죠. 움직임 방향이긴 하는데 반대 손으로 했으니까 수동적인 움직임이라고. 이거는 이제 능동적인 움직임이라고. 수동적인 움직임이냐면 느슨해진 거예요. 근데 만약 이걸 폈어. 그럼 팽팽해지죠. 느슨한 게 아니에요. 팽팽하다고 해요. 그래서 느슨한 거랑 팽팽한 거랑 좀 달라. 팽팽한 건 스트레칭이고 느슨하다는 거는 그 근육 움직임 방향에서 힘이 빠졌을 때 느슨하다고 얘기해요. 헐렁한 거예요, 한마디로. 그러면 이 관절랑 스트레칭 하려면 근육이 팽팽하면 근육이 먼저 늘어나니까 관절랑 차례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.
그러면 그 근육을 느슨하게 만드는 관절만 잘해봐. 그럼 어떻게 하냐? 힘을 뺀 상태에서 스트레칭이 들어가야 돼요. 근육이 힘을 뺀 상태. 특히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햄스트링이 늘어나겠죠. 근데 무릎을 폈죠. 그러면 무릎 펴고 고관절 굴곡됐으니까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건데 무릎을 구부리면 어떻게 되냐면 햄스트링이 풀려나죠.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 가거든요. 앉은 사람도 더 내려가거든요. 그 뭐냐? 근육 개입이 없어진 거예요. 느슨해져서. 굴곡이 이제 햄스트링 굴곡받는 거예요.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은 생각보다 많이 가게 되거든요. 그럼 뒤쪽에 있는 그 고관절에 있는 관절량들이 늘어날 수 있는 자기 자유로. 이해되죠? 원래 내가 햄스트링 타이트하면 이게 다니까 이 이상 갈 일이 없죠. 그럼 그 이상의 그 관절량이 늘어나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. 근데 내가 경험을 가지게 돼. 무릎을 구부리면. 그러면 이제 뒤에도 늘어날 기회가 생겨서 관절량이 좀 이렇게 탄력을 가질 수 있어요.